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치매만큼 어쩌면 치매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 그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이 떨리는 병 아닌가요? 걸음이 이상해지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는 병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파킨슨병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0이 세 되시던 해에 처음 오른손이 가끔씩 떨린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밥상에 앉아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이 자꾸 떨렸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님 손이 왜 그러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명, 그러니까 1%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85세 이상으로 가면 5명 중 1명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 수는 이미 11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을 잘 모릅니다. 치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파킨슨병은 치매보다 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예방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곳이 뇌 속에 있는데요. 흑질이라는 부위입니다. 이름 그대로 검은색을 띠는 부위예요. 파킨슨병은 바로 이 흑질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면 도파민이 덜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흑질 신경세포의 60에서 80%가 손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 학술지 브레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보이기 전에 이미 10년 이상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에 걸쳐 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아시는 증상이 떨림이죠. 그런데 떨림 하나만이 파킨슨병의 증상이 아니에요. 크게 4가지 대표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 떨림입니다. 손을 가만히 놔뒀을 때 저절로 떨리는 거예요. 젓가락을 쥐고 뭔가를 집으려 할 때가 아니라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긴장하거나 힘쓸 때 떨리는 건 다른 원인일 수 있어요. 파킨슨병의 떨림은 쉬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근육 경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굳는 느낌이에요. 목을 돌리거나 팔을 뻗을 때 저항감이 생깁니다. 어깨가 자꾸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이나 관절 문제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느려짐입니다. 의학 용어로 서동증이라고 해요.
모든 동작이 느려지는 거예요. 옷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글씨가 갈수록 작아지거나 얼굴 표정이 줄어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엔 잘 웃으시던 분이 표정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자세 불안정입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걷다가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납니다. 앞으로 조금씩 구부정해지고 보폭이 좁아집니다. 이 때문에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예후를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 자세 불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파킨슨병에는 이 네 가지 외에도 덜 알려진 증상들이 있습니다. 변비가 갑자기 심해진다.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발차기를 한다.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 낮에 자꾸 졸립다. 이런 증상들이 손떨림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잠을 자다가 꿈에서 싸우듯 몸을 움직이는 것.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요. 2019년 란셋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10년에서 20년 안에 파킨슨병 또는 관련 신경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8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입니다. 배우자가 주무시다가 발차기를 자주 하신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냄새를 갑자기 잘 못 맡게 됐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후각신경은 파킨슨병이 뇌로 퍼지기 전에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예요. 2015년 무브먼트 디스오더스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후각 저하가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5배 높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이런 초기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킨슨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삶의 질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파킨슨병을 부르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피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첫 번째는 농약과 독성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굉장히 명확해요. 2013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농약에 노출된 사람은 파킨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파라콰트, 로테논 같은 농약 성분이 직접적으로 흑질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도 반복 확인됐어요. 농촌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농약을 직접 다루셨던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약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셔야 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 드세요. 두 번째는 머리 부상입니다. 뇌의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파킨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2021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외상성 노예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파킨슨병 위험이 57% 높았어요. 운동을 하실 때나 이동하실 때 낙상을 조심하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꼭 쓰세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독소를 청소합니다. 2화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파킨슨병에서 문제가 되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켜요. 2020년 슬립 메디신 리뷰 학술지에 발표된 분석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뇌를 서서히 늙게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된다고 지난 3화에서 말씀드렸죠. 이 물질이 도파민을 만드는 흑질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 신경퇴행성 질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킨슨병 위험이 최대 34% 낮았어요.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도파민 신경세포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2016년 무브먼트 디스오더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울증이 원인인지 초기 증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우울감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철분과 망간 노출입니다. 용접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특정 금속을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망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기저핵이라는 뇌 부위에 손상을 줘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이 6가지 위험 요인 중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파킨슨병의 약 10에서 15%는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파킨슨병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85% 이상은 유전이 아니라 환경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파킨슨병 예방에서 운동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1년 신경과학 학술지 저널 오브 파킨슨스 디지즈에 발표된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흑질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확인됐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볍게 달리기 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특히 걷기 중에도 큰 보폭으로 걷는 것,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가 보폭이 좁아지고 팔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반대로 일부러 크게 움직이는 것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균형 운동입니다. 이건 특히 파킨슨병 예방에 좋다는 연구가 많아요. 2020년 파킨슨 디지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태극권을 규칙적으로 한 그룹은 뇌의 도파민 관련 신경 연결이 강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극권의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이 도파민 시스템에 특별히 좋은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태극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이건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파킨슨병 예방과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잠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최대 8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이 있었고요. 카페인이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평생 소 키우고 농사 지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68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 후 의사로부터 운동을 강조받았고 걷기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100m도 힘드셨는데 천천히 늘려서 1년 뒤에는 하루 40분씩 걸으시게 됐어요. 그분이 젊어서 몸 쓰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뇌를 위한 운동은 안 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과 뇌를 위한 운동은 다릅니다. 뇌를 위한 유산소 운동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2화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파킨슨병 예방 측면에서도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독소인 알파 시누클레인이 제거되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깊이 주무시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렘 수면 행동 장애, 즉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발차기를 하는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가에게 알리세요. 5번째는 장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이야기예요. 파킨슨병의 병리적 변화, 즉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2년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염증을 억제하는 유익균이 적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많았어요. 이 연구는 장과 뇌가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장의 건강이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장뇌 축 이론과 연결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챙겨 드세요. 6번째는 사회활동과 정신적 자극입니다. 앞서 치매 편에서 사회적 고립이 뇌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파킨슨병 위험이 25% 낮았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파킨슨병 예방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복분자 같은 과일들이에요. 3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일들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2011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예요. 음식 하나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정말 놀랍죠.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세요. 2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아까 카페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커피와 녹차는 카페인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녹차의 EGCG 성분은 알파 시누클레인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0년 자유라디칼 생물학 메디신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3번째는 강황입니다. 3화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강황의 커큐민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알파 시누클레인의 비정상적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2년 분자신경생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커큐민이 파킨슨병 관련 신경 독성으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카레를 한 달에 2-3번 이상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세요. 4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합니다. 2016년 무브먼트 디스오더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비타민 K가 풍부한 식단이 도파민 신경 보호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맵기 녹황색 채소 한 가지씩은 꼭 챙겨 드세요. 5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이에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2005년 란셋 신경학 학술지 연구에서 비타민 E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파킨슨병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보호해요.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6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거, 연어 같은 생선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2010년 영양신경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도파민 신경 전달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7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것들이에요. 장 건강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뇌의 신경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발효식품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말씀드릴게요. 가공육과 초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2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을 과도하게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2017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유제품을 하루 3번 이상 많이 섭취하는 남성에서 파킨슨병 위험이 약간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도 줄이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의 염증이 높아지고 도파민 신경세포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파킨슨병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두세요. 손이 저절로 떨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엄지와 검지를 빠르게 마주치는 핑거탭을 해보세요. 양쪽을 각각 10초씩 해보세요. 한쪽이 특히 느리거나 힘들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쪽을 각각 해보세요. 한쪽만 유독 불안정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맡고 싶은 냄새를 맡아보세요. 커피 향이나 음식 냄새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배우자나 함께 주무시는 분께 여쭈어보세요. 주무시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발차기를 한 적 있냐고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파킨슨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분을 더 떠올립니다. 65세 남편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후에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어요. 식단도 바꾸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했고 동네 복지관 태극권 수업도 같이 다니셨대요. 그 결과 진단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아직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드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파킨슨병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실천 루틴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을 크게 흔들면서 30분 걷기를 하세요. 아침 식사는 통곡물밥에 녹황색 채소와 청국장 또는 된장찌개를 드세요.
오전에 녹차나 커피 한 잔을 드세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넣어 드세요. 오후에 블루베리나 딸기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태극권 같은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7시간에서 8시간 깊이 주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걷기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진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손떨림, 근육 경직, 동작 느려짐, 균형 이상 외에도 변비, 후각, 저하, 수면 중 이상, 행동 우울감 같은 초기 신호들이 있어요.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은 농약 노출, 머리 부상,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금속, 독성 노출입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태극권이나 균형 운동, 충분한 수면, 장 건강 챙기기, 사회 활동 유지입니다. 뇌를 지키는 음식은 베리류, 커피와 녹차, 강황, 녹황색 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선, 발효식품입니다. 파킨슨병은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음식으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걷기 한 번, 블루베리 한 줌, 강황물 한 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파킨슨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